한국 경제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위기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우리 안에서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4조 원 이상씩 영업이익을 올리던 삼성전자였습니다. 14년 만에 최악 실적입니다. SK그룹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 악화도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대와 비슷한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위기입니다. 중국 CATL에게 세계 곳곳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 SK 배터리를 손절하고 CATL 배터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향 수출이 급감했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량이 급감했고 배터리 원자재 수입량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중국과 일본한테도 점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히토류와 원자재 수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규제 대상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거 끊기면 한국 경제는 올스톱 됩니다. 저번에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죠? 공급망 다변화,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원자재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각 나라들이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같은 주요 자원을 국유화하고 수출 규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등에서 자원 수급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물량 공세를 해놓고 관시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통화인 위안화로 결제까지 하면서 전 세계 자원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두, UAE의 LNG, 러시아의 원유, 우즈베키스탄의 금, 인도네시아의 니켈 등을 대륙으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역 적자와 영업이익 감소 정도이지만 앞으로 점점 한국 경제가 몰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원화 가치의 하락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달러, 유로, 엔, 위안 등 세계 주요 통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심각한 비관적 전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일본보다도 낮게 전망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더욱 암울합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유령 도시가 한국에도 생겨날 확률은 거의 200%입니다. 그러니 내 집 마련의 시기는 최대한 늦추시는 게 좋겠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없고 빚 없는 사람이 부럽다. 아주 웃픈 말입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대단히 비관적이죠. 물론 우리의 대응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미국의 동맹국가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대단히 실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맹목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중국에 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보세요. 에어버스 비행기 계약을 또 엄청나게 따냈죠.
중국이 원하는 체면을 세워주고 프랑스는 돈 보따리를 챙겨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으로 날아가서 실속 외교를 하고 갔습니다. 이번에 4월에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아갑니다. 이번에 한국 대통령도 미국을 가죠. 백악관 가기 전에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리고 가야 합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실리는 실리입니다. 안 그러면 한국 기업들 다 망합니다. 1980년대에 잘나가던 일본을 플라자 합의와 반도체 협약으로 한 방에 보내버렸던 미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미국을 쌀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씁니다. 미국과 실익을 챙기는 외교적인 일정들을 마치자마자 우리 정부는 눈을 중국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을 등한시한 것은 실책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벌어들인 무역 흑자의 60% 이상은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실질적인 돈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줄이 끊기고 있습니다. 탈세계화와 탈중국화는 이 돈줄이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의 돈벌이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잘 이어가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시원하게 풀어나갈 묘수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